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할머니 댁 쪽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름 정확한 편으로 조미료 하나도 없이 사실만 이야기해볼게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경상남도 고성에 살았는데 동해라고 바닷가랑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통영이랑 매우 가까운데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남 바닷가 쪽은 보통 할배들이 어업하고 할매들이 집에서 쇠죽 쓰고 시금치 키우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할매 할배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지나고 중학생 시점부터는 할매랑 소 풀먹이로 산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그때 산 이름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군바위산? 장군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풀먹이로 다니면 가던 곳 쪽은 소나무 숲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 숲 쪽은 뭔가 풀이 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좀 지나면 큰 개울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배기에 풀밭 있는 데가 있었는데요. 할매랑 소를 그쪽 나무에 묶어두고 개울에서 개구리 잡고 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하루였어요. 할매 없이 저하고 친구 둘이서 풀을 먹이러 갔는데, 얘네 집도 당시에 그때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름이 동규였는데, 아무튼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은 흐린데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참 불쾌지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둘이서 얼른 소 묶어두고 물장구 칠 생각에 신나서 냇가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허벅지쯤 오던 곳인데 물이 엄청 불어나서 물살도 세 보여서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근처에 있는 돌에 앉아서 동규랑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해무라고 아세요?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무인데요. 그게 고지대에서 보면 해무가 바다에서부터 꾸물꾸물대면서 다가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동규한테 정확하게 안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규가 바다가 아니라 냇가 쪽을 보면서 뭔가에 홀린 듯이 야, 큰 뱀이 꾸물거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대화를 하면 보통 주고받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안개 온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버지랑 할배들 빨리 오겠네 하고 대답이 와야 하는데 큰 뱀이 꾸물거린다니까. 그치만 평소 동규랑 저는 뱀을 너무 많이 봐서 앵간한 거 아니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뭐 7.4나 뭐 독사 같은 거 봤을 때나 밟을까봐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아무튼 뭔 소린가 하고 동규를 보니까 냇가 하류 쪽에 물이 복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허벅지까지 오는 수심이 대부분인데 엄청 깊은 틈바구니 같이 한 곳만 수심이 좀 돼서 좀 푸르딩댕하게 보일 정도로 깊은 곳이 있거든요. 거긴 물살도 좀 있어서 하류 쪽은 놀지도 않는데 여튼 동규가 거기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커다란 물뱀인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동규한테 뭐야? 야, 산신령 마실 나왔는갑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다 큰 소 한 마리는 우습게 쪼아서 삼킬 만한 그 정도 크기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그런 게 깊은 물 위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뱀이 무슨 색이었냐면 검은색이랑 갈색이랑 둘이 한 번에 있는 색인지 아니면 갈색인데 물이랑 날씨 때문에 검게 보였는지도 몰라도 흑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연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동시에 그 뱀을 보고 야, 진짜 크네
하고 있을 때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원래 소가 물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비 올 때는 풀도 안 먹이는데 그날 날씨도 약간 흐린 정도였거든요. 장마 때문에 풀을 못 먹여서 오랜만에 날씨가 갱김에 나간 거라서 저하고 동규는 정신 차리고 이제 소를 데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뭐 큰 뱀 좀 본 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유는 우리 할매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요. 할매가 제가 너무너무 큰 뱀을 봤다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줬더니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네 이무기 봉기라 하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할매 말로는 이무기가 물 깊은 데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마침 느그 눈에 띄어서 용이 못 돼서 화가 나서 소낙비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근처로 할매랑 있을 때 빼고는 풀 먹이로도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의 고향은 경기도 연천 초성리라는 곳입니다. 이곳 인구가 몇 명 안 돼서 태어난 연도 밝히면 누군지 바로 들킬 것 같은데 한 6, 7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골집이라 마루가 있고 마루에 서면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은 논과 밭이 훤히 잘 보여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마루에 올라서 저 멀리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로에 꼬마가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인상착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가로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우산을 안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한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부엌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누구야? 어디를 그렇게 봐?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엄마, 저 멀리 누가 낚시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산을 안 쓰고 있어.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디? 누구? 하고 되물으셨고 전 손으로 그 꼬마 방향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기 안 보여? 노랗고 빨간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너 그게 보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하고 대답하니까 너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이상했죠. 제 눈에는 진짜로 한 꼬마가 농업용수로 그 지방에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잠시 멍하니 있던 어머니도 저한테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 애가 보이니? 이렇게요. 그래서 아직도 보여. 그런데 비를 저렇게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가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그만 방으로 들어가자. 조금 있으면 테레비 시작할 거야. 하고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5시 30분쯤 되어야 애국가를 시작으로 정규방송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낮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는 꼬마들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집에서 혼자 이리저리 시간을 때워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고 그 꼬마는 그 이후에 2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커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꼬마는 제가 그 모습을 보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즉 제가
두세 살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죠.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비 오는 날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근처를 지나는 어른이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점은요. 그 죽은 아이가 저희 친형과 동갑으로 형과 같이 찍은 사진이 집에 몇 장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형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중 몇 장은 제가 목격했던 당시의 그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에 지문처럼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흘러 그곳에 그 사람이 머물렀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갖춰지면 가끔 그 잔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그 모습이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잔상 같은 신기루 따위였을까요?